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증시와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 미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3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0.16%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S&P 500 지수도 0.25%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0.38%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신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타이틀 살펴보시면 오늘 대만의 타이엑스가 5%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키포인트 살펴보시면 대만 지수가 5.16%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는데요. 대신에 이런 증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으로 그 전날인 월요일에 3% 가깝게 급락했기 때문이다라는 점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연간 5.1% 위축됐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2.09% 오름세를 보였고요. 중국 상해 지수도 0.3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홍콩 항생 지수도 1.42%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까지도 1.23%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대만 지수, 타이완 지수가 5.16%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주요 아시아 지수들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기 전에 암호화폐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 순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2.15% 오름세를 보이면서 5,5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리플이 거래 대금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9%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네요. 10%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2,027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거래 대금 3위는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5.71%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4위는 바나나톡입니다. 바나나톡은 현재 7.83% 오름세를 보이면서 101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캔디 프로토콜 5.87% 오름세를 보이면서 3,733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아스타도 1.46% 오름세를 보이면서 71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오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오스는 현재 6.9%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BF코인도 있습니다. BF코인이 5.74% 상승을 하면서 19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클레이튼이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아튜브가 6%대 조정을 받으면서 158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데리백스까지도 10% 가까운 급락세를 현재 보이면서 10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경제 뉴스 살펴봤는데요. 암호화폐까지 시세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23% 상승하면서 3,173.0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홀로 9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분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6,398억 원, 외국인이 3,500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등락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음식료품과 섬유 일부 거품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화학업종이 1.41%, 의약품까지도 1.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종이와 목재업종이 0.32%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또 의료 정밀 업종이 1% 넘게 밀렸습니다. 반면에 철강 및 금속 업종이 4.81%,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기계 업종도 2%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또 비금속 광물과 전기전자 업종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른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건설업도 2.71% 크게 상승을 했고요. 전기가스 업종도 2.4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운수장비와 유통업종까지도 1%대 0.28% 강보합권에서 움직였고요. 반면에 운수창고 업종은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0.34%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른 업종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은행업종과 증권업종이 1.86%, 2.41% 크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금융업도 1.29%, 또 보험업종까지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69% 상승하면서 969.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864억 원, 외국인이 989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1,690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 등락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건설업종이 0.47%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유통업종이 1.18% 상승을 했고요. 기타 서비스도 1% 넘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제조업종까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운송업종이 크게 밀렸습니다. 3% 가깝게 내림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오락문화업종이 1% 넘는 오름세, 또 금융업종도 0.76%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통신방송 서비스까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종이목재 업종과 음식료와 담배 업종이 0.7%대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섬유 의료 업종이 0.3%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출판과 매체 부재 업종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업종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비금속 업종이 1%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금속 업종도 1%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기계장비 업종과 제약 업종까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반면에 화학 업종은 0.03%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또 운송장비와 부품 업종이 1%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의료와 정밀기기 업종 0.62%, 또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0.43%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통신 서비스는 0.21%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양시장 업종별 등락 현황과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던 업종은요, 조금 전에도 확인했다시피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이 중에서는 오늘 세아베스틸이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철강석 가격 급등세로 오늘도 철강주들이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동국제강이 8%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25,2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코까지도 5%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현대제철도 4.74% 상승하면서 57,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휴스틸까지도 2% 넘는 오름세에 TCC 스틸까지 1.22%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철강주들 일제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철강 금속업종 다음으로는 건설업도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2.71%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건설주들 중에서는 금호건설이 3.43% 오름세를 보이면서 1,5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또 GS건설도 3%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 현대건설도 2.28%, DL건설까지 2.24% 상승을 하면서 36,450원에 거래 마쳤고요. 동부건설, 범양건설까지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철강 금속업종과 건설업의 뒤를 이어서는 전기가스업도 2.41%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 이후로 서울가스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29.63%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14만 원에 거래 마쳤고요. 또 대성에너지도 8% 가까운 급등세에 부산가스까지도 6.08% 오름세를 보이면서 64,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한국전력까지도 1% 넘는 오름세, 한국가스공사도 0.95%,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31,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증권업종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2.4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이 중에서도 유진투자증권이 4%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신영증권도 2.6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대신증권도 2%대, 유한타증권이 1.24% 상승하면서 4,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유화증권까지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증권업종 다음으로는 기계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2.11% 상승을 했는데요. 종목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대동이 4% 상승을 하면서 13,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 엘리베이가 2.77% 오름세를 보이면서 51,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한신기계까지 2%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락하는 종목들 한번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의료정밀업종이 1.6%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텍이 2.87%로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KC도 2%대, 덴티움이 1.22% 내림세를 보이면서 56,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운수창고 업종도 파란불을 켰는데요. 0.34%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쿠팡 관련주인 KCTC가 5% 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7,64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세방우선주, 대한항공 우선주까지 2%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인 어제는 또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1.64% 조정을 받으면서 3만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한진까지도 1%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까지도 0.64%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해운주 같은 경우에 HMM과 KSS 해운은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하락한 업종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종이목재 업종도 0.32% 조정을 받으면서 파란불을 켰는데요. 업종들,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이목재 업종에서는 깨끗한 나라 우선주가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4.65% 내림세를 보였고요. 또 세아도 1.85% 조정을 받으면서 2,1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무림 PMP와 무림 페이퍼 1%대 조정을 받았고요. 깨끗한 나라도 1.19% 하락하면서 6,62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제지주들까지도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시아제지가 0.17%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신대양 제지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음식료 업종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0.0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는 사조 대림이 4% 오름세를 보였고요. 보혜 양조까지도 3%대 오름세, 고려산업도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업종은요. 오늘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한비소프트가 오늘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5,83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또 엑토즈 소프트도 8%대 오름세, 디지털 조선이 7.16% 상승을 하면서 3,7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플레이미드도 3%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업종 다음으로 비금속 업종도 상승을 했는데요. 1.3%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동양파일이 7% 급등세를 보이면서 6,88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건설주들 상승하면서 시멘트 종목들까지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고려시멘트가 4%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삼표시멘트도 3.27% 상승하면서 5,37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상승한 업종들 코스닥 시장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와 비금속 업종 다음으로는 유통업종이 1.18% 상승을 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SAMT가 17% 큰 폭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대뉴지가 4%대 오름세, 카스도 1.53% 오름세를 보이면서 4,000원 가까운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업종 등락률, 하락률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송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2.93%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3일이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6.06% 크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3,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태웅로직스도 3%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기기 업종도 0.77%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기 업종 중에서는 A루트가 3.5% 조정을 받으면서 6,3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트론이 1%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ICK도 1.53% 하락하면서 3,86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건설업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도 0.47% 조정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건설업종 중에서는 우원개발이 6% 넘는 내림세를 보이면서 6,9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동신건설도 2%대 조정을 받았고요. 서한이 0.56%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장 인기 검색어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슈를 크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7만 전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안간 힘을 썼지만 결국에는 또 8만 전자로서의 재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의 하방에 힘이 실렸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의 약세는 외국인의 매도 행진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에 나섰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11일부터 6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물량을 모두 받아내면서 큰 폭의 하락을 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임원들의 매수세가 잇따르기도 했는데요.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합 마감하면서 79,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 인기 검색어는 바로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상장 후 6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1일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뒤에 26.43%나 급락을 했었던 SKIT는 이후에도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에 SKIT 주가는 지난 17일에 13만 8천 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5거래일 연속 신저가를 기록했던 SKIT는 오늘 처음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SKIT 주식을 165억 원어치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9억 원어치, 144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요. SKIT는 오늘 외국인이 6번째로 많이 사들인 주식에 링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SKIT를 자회사로 둔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우선주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SKI 테크놀로지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4만 5,500원까지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4%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는 14만 4천 원에 형성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다음 종목은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완전하게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옛 매그나치 파운드리 부문인 키파운드리를 현재 50% 보유 중인 지분을 나머지 절반까지도 완전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키파운드리는 8인치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 전문 업체로 지난해 3월 출범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8%,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12만 1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다음 종목은요, 바로 진에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의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화물 운임이 급등하면서 화물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객 수송에 집중을 했던 LCC들은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또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LCC들이 국내선에 집중하면서 국내선 항공권 특가 판매와 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선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 실적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이 439억 원으로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69.5% 감소했다고 어제 공시를 했는데요. 또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은 각각 601억 원, 7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네, 진에어 주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확대하면서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25,400원에 장을 시작해서요. 결국에는 25,550원까지 저점을 찍고 15%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15.94%, 16%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21,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다음 종목은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균 상태에서 원액을 주사용 유리의 용기에 집어넣는 백신 생산의 마지막 단계, 병입 단계부터 생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인데요.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오는 19일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91만 1,000원까지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변동성을 보이다가 장을 마쳤는데요. 그래도 2.29%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89만 4,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인기 검색어 다음 종목은요, 바로 제넥신입니다. 한미약품이 제넥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을 담당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미약품과 제넥신은 총 245억 원 규모의 백신 생산 공정 개발 및 위탁 생산에 대한 1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한미약품과 제넥신이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상용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은 내용입니다. 또 제넥신의 백신은 현재까지 진행된 임상에서 부작용은 전무했고 또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상온 노출에도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제넥신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은 98,800원 선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네, 116,300원까지 고점을 찍고 조금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결국에는 그래도 9%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107,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장 이슈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이연제약입니다. mRNA 백신이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연제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국내 mRNA 백신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힌 것도 호재인데요. 이연제약은 2,900억 원을 들여 유전자 세포치료제를 모두 담당해 이런 생산 허브인 충주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오는 6월에 준공 예정이고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원스톱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 생산 시설로 구축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32,150원에 장을 시작해서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13% 넘는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13.53% 급등하면서 36,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하는 이슈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장 인기 검색어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로스타님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유로스타님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전문가님도 잘 지내셨어요? 네네네. 네, 지금 저녁도 식사하셨어요? 네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맛있게 드셨으니까 기분 좋게 한번 오늘장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잖아요.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일단 방송 출연해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선물이라든가 이런 게 쌍바닥을 디디면서 좀 반등이 예상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일단 오늘 또 일단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외인들이 일단 선물을 매수해주고 또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9,700억 정도 일단 매수를 하다 보니까 좀 상승에 좀 견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에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반등을 예상해 주셨는데 오늘 예상 적중했네요, 전문가님.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방금 전에 인기 검색어에서도 살펴봤다시피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시총 1위 종목이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8만 전자가 깨졌잖아요. 네네. 네, 주가가 이제 7만 9천 원 선에서 있는데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만 선이 일단 붕괴되면서 좀 하락을 내려왔습니다. 사실 좀 저희는 좀 7만 5천 원까지도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매수를 했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더 내려오면 또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만 원 돌파될 때만 매수를 해주고 좀 더 내려오면은 7만 5천 원, 7만 3천 원까지 일단 매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내려올 때 그럼 진입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근데 이제 내일 또 8만 원대를 돌파하잖아요. 그때는 따라서 매수를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IT 투톱 하면은 또 SK 하이닉스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 또 네네. 호재가 있었습니다. 키파운드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SK 하이닉스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SK 네.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오늘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네요. 네. 네, SK 하이닉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일단 거의 비슷한 모양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현재는 12만 6천 원대를 만약에 돌파해준다면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만약 일시적이라면 12만 6천 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오늘 일단 고가를 일단 지켜준다면 내일도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2만 6천 원대에서 만약 좀 강한 반등을 못한다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해주고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요. 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2만 6천 원을 기준으로 잡고 추세를 지켜본 다음에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백신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올 텐데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전문가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두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거의 일단 차트가 거의 네. 비슷한데요. 일단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9%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 네, 살펴주세요. 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저희가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5월 13일 그리고 5월 13일 이후 일단 매수를 했는데요. 그때도 일단 가격이 86만 6천 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86만 6천 원을 지킨다면 추가적으로 또 반등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86만 6천 원을 붕괴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 80만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86만 6천 원 지켜주는지 보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는요, 전문가님? 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합 마감했습니다. 15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호재가 나오면서 어제는 또 상승을 했었죠. 이런 백신 CMO, 백신 CDMO 사업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예정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16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하기엔 16만 2천 원대 그리고 16만 3천 원대 붕괴된다면 일단은 관망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충분히 15만 5천 원이나 14만 5천 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똑같이
만약에 매수를 좀 한다면은 16만 3천 원 돌파 시에만 잠깐 잡아줬다가 붕괴되면 빠져나오고 밀리면 15만 원이나 14만 7천 원까지 내려옵니다. 네. 좀 복잡한가요? 아, 네. 근데 그럼 정리해보자면요, 전문가님. 네. 16만 네. 3천 원을 돌파 시에 일단 진입을 하고 밀릴 네. 때는 빨리 빠져나오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맞나요? 16만 왜 그러냐면요. 16만 3천 원이 지난 3주 동안에 딱 저항대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제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다가 네. 오늘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었잖아요. 5%까지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돌파 후 붕괴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16만 3천 원 유지하지 못하면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쪽 하니까 오늘 제넥신이랑 한미약품도 뜨거웠잖아요. 네. 이슈가 서로 이제 한미약품이 제넥신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겠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두 종목 네.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네. 다시 일단 내일도 만약에 10만 8천 원대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제넥신이요? 상승에서 네. 네.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한미약품은요? 한미약품도 아마 똑같이 움직이는데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35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미약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요한다면요. 35만 7천 원 돌파 시에 한번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딱 청산 가격은 37만 원대, 36만 8천 원대. 요때 일단 일부 정리하시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네. 네, 좋습니다. 제넥신과 한미약품, 오늘 한미약품이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이슈로 두 종목 모두 다 강세를 보였는데요. 차트 대응 방법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이현제약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연일 뜨겁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mRNA 백신 이 이슈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현제약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까지도 13%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오늘 13.53% 급등을 하면서 3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이현제약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 종목은요. 네. 만약 내일 보시면 일단 지난해 2015년 고점이 37,700원대거든요. 그래서 오늘 37,700원대를 터치하고 일단 내려온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37,700원대를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돌파한 다음에 무너지면 다시금부터 아래쪽 자리인 31만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 네, 좋습니다. 이현제약에 대해서는 37,700원대를 돌파한다면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나요? 네, 네. 37,700원대를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이렇게 근데 mRNA 백신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시장에서 관심이. 또 관심 네. 있게 보시는 종목들 있으실까요? mRNA 관련해서? 사실 앵커님께서 너무 일단 좋은 종목들을 다 제가 생각했던 종목을 다 말씀하셔갖고 네. 사실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오.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섹터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네. 시장의 화제는 이 메타버스였죠.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선익 시스템이, 그리고 일단, 네. 네네네. 그리고 일단 한빛소프트 그리고 코세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를 좀 지켜준다면 추가적으로 더 반등을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세 종목 같은 경우는요. 네. 네,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제일 좋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로서는 한빛소프트. 네, 한빛소프트가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세요? 네네네네. 네, 좋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는 한빛소프트가 가장 유망하다고 우리 유로스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빛소프트 세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세 종목 중에서 일단 유망한 걸로. 세 종목 중에서는 좋습니다. 네, 세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빛소프트 오늘 10.63%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네요. 5,83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 한빛소프트에 지금 진입을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이미 오늘 10% 넘게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너무 많이 그렇죠. 올랐다 싶은 느낌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일도 5,900원대 돌파될 때 한번 따라 붙으면 네. 좀 한 10% 정도는 충분히 좀 먹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 만약에 5,900원대를 넘으면은 진입하자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될까요? 선절 라인 같은 경우는 길게 잡을 필요 없고요. 네. 5,750원 정도 짧게 잡으시면 되고. 5,750원이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 한빛소프트에 대해서 대응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철강주들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네요. 철강주들 얘기도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셨을 때마다 얘기를 나눠봤었잖아요. 철강주들 네네. 오늘까지도 철강석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오늘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철강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철강주 같은 경우는요, 당분간 계속 조금 간망세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올라는 갈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시네요. 대체적으로는 좀 큰 그림은 좀 간망을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주들 관망하자.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빠져나와야겠네요. 올려줄 때 좀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철강주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너무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들 오르고 있잖아요. 원자재 관련해서는 철강주 말고 또 다른 쪽 보시는 섹터 있으세요? 이번에 원자재라고 하니까 말이죠. 네, 조선주도 있고 해운주, 그리고 오늘 또 천연가스 가스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동안 좀 그 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거래를 좀 움직였었죠. 많이 안 많이 안 하는데 네. 저희도 오늘 잠깐 좀 봤던 종목인데요. 네, 노란톡방에서 네네. 진입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진입은 안 했고 일단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저희가. 네. 오늘 조금, 그중에서도 서울가스가 29% 넘게 급등세를 보였어요. 네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에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 요즘 같으면은 내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서울가스는 흐름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내일도 아마 반등 나온다면 15만 1,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오, 15만 1,000원이요. 네. 네네. 상승이네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단 보유 중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일 시가 공략을 좀 한 다음에 시가에서 1, 2% 빠지면 바로 빠져나오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서울가스에 대해서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15만 1,000원까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신규 진입하실 분들 시가에 진입을 해서 추세를 잘 보고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신 다음에 노란톡방에서 수익 보신 종목 한 종목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이번에 사실 저희가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돼갖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공략하셨나요? 사실 이번에 좀 주식 선물인데요. 네. 주식 선물이요. 네네네. 하나생명을 일단 좀 매도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하나생명이요? 네. 네네네네. 그래서 하나생명을 일단 매도해서 저희가 일단 현재 6.3% 정도 일단 수익 내고 있고요. 네,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일단 매도를 했지만 신세계는 한 2% 정도대 수익 주다가 일단 그냥 보유 중에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지금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를 한번 성공했었고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9%대 성공 정도 했고요. 9%요? 9%면 네네네. 큰 수익이죠, 전문가님. 네네. 네. 그리고 대한각 같은 경우도 또 5% 정도 수익 나다가 오늘 좀 빠져갖고 좀 실망이 좀 많이 했는데요. 이런 거 정도. 네, 좋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의 노란톡 방에서는 이렇게 하나생명과 신세계, 대상홀딩스 등으로 많은 수익을 보셨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아래 나오고 있죠. 아래 있는 방법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또 오늘장에서 눈여겨보셨던 종목 있으셨나요? 네, 오늘장에서는 사실 네. 좀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조금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노란톡방에서 좀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일단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맞는 일단 종목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힌트 주시는 건가요? 한미정상회담 네네네. 하면은 반도체 쪽도 있고 백신 쪽도 있잖아요. 배터리 쪽도 있겠지만 어떤 네네네. 쪽일까요? 아무래도 일단 앵커님도 말했다시피 네. 그 종목이 일단 먼저 있고요. 우선 저희는 조금 약간 좀 방위 산업 쪽이라든가 대북 쪽. 남북 경합주 네. 뭐 이런 종류로도 일단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번 네. 그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 일단 실제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좋습니다. 되게 넓게 보시네요. 방위산업주와 남북 경협주까지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크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어떤 종목에 어떤 타이밍에 진입을 해야 될지는 노란톡 방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많은 종목들로 큰 수익을 함께 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또 주식과 파생 이 두 마리 토끼 함께 잡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공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모레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